수학이라는 우주 공통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. 580페이지입니다.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불변의 관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학보다 더 소중하며 수학보다 더 쉽게 과오나 오류에서 해방될 수 있고 수학보다 더 간단히 기술할 수 있으며 수학보다 그 통용 범위가 더 넓은 언어는 결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. 수학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단 하나의 설계도를 통해서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언을 우리는 수학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. 그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통하여 불변의 질서가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을 수 있다. 조제프 프리에가 1882년에 한 얘기라고 합니다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저는 사실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. 읽으면서도 좀 웃기는 했지만 특히 이제 물리학자분들이나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수학을 알아야 지적 무슨 생명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, 예, 약간 어쨌든 거부감도 있고, 뭐 인간이 하다가 보니까 수학을 하게 된 거지 사실 다른 세계의 지적 생명체들은 꼭 수학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저는 들기는 하거든요. 뭐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탁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. 우리가 숫자로 뭐 계산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탁 알아차렸어. 통찰. 네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여러 개의 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네. 굉장히 긴장감 있게 하나의 것이 튀어나오는 걸 통찰이라고 한다면 그렇죠. 그거는 복잡한 계산이잖아요. 빠르고 복잡한 계산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수학이죠.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이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냐는. 네, 그래서 지금 미영님 말씀하신 대로 네. 이 수학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우리는 문제 풀고 막 이런 수학만을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수학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가상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논리적인 생각 구조 이게 수학이잖아요. 네.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수학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우리가 사실은 통찰이라고 얘기하거나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수학적일 수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한 네. 가지는 미영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라는 게 인간만의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 네. 또는 과학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 발명이냐 발견이라는 관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자들, 과학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. 이 우주가 있잖아요. 네. 그 우주를 우리가 인식하는 건 뇌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결국 뇌가 만들어낸 어떤 모델을 통해서 또는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는 아주 기초적인 그 바탕에 있는 게 수학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을 발명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네. 우주는 원래 어떻건 상관없어요. 근데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해서 네. 그거로부터 과학이라는 집을 지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다른 외계인들은 네. 다른 방식의 발명을 해서 네. 인식론적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볼 수가 있죠. 네. 그러면 수학은 이제 발명된 거죠. 근데 또 한편에 네. 우리가 지금 우주에 대한 걸 뭐 많이 알았잖아요. 팽창 우주부터 시작해서 알게 됐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알게 된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우주가 진짜로 그랬어요.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. 네. 그렇다면 이 수학이라는 것은 도구란 도구는 우리가 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. 사실은 우주 속에 숨어 있던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 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. 수학을 발명으로 보느냐 발견으로 보느냐. 그러면 발견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면 네. 이건 우주 보편적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가던 우주가 원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운 좋게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발견해서 그걸 적용했더니 잘 알게 된 거예요. 네. 네, 그러면 이제 수학이 우주 공통어가 되는데 이제 근거라 그럴까? 이런 게 좀 높아지는 거죠. 네, 네. 말하자면. 많은 칼 세이건도 대부분 많은 것들을 아니면 과학자분들은
많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 그냥 좋다라고 하거나 멋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수학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통적인 걸 발견하고 이게 저기도 적용되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이 그걸 잘 발견했다라고 되게 이렇게 기특해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 과학자분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의심이 약간 있긴 있어요. 인간이 어쩌다가 보니까 성대가 발달해서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직선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다가 보는 이런 그 논리 구조를 갖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언어도 영향을 주고 수학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?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혼자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. 현대 수학이라는 게 네.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학이 아니라 네. 뭐 집합론 같은 거 정말 엄청난 그 인식의 변화를 갖고 왔잖아요. 위상 수학 이런 네. 것도. 그래서 현대 수학이라는 걸 저도 그것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네. 보면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수학은 네. 수학의 이만한 것 중에 진짜 정말 그런 좁은 영역이고 네, 네. 수학 그러면 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, 우리는. 근데 네. 답이 있는 수학은 정말 일부고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학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조금 더 해가면 네. 뭐 수학이라는 우주 공통어에 대한 이렇게 장벽, 네. 거부감 같은 게 조금 누그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되게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차원에 대한 거라든가, 네. 이거랑 같은 거래,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대부분 이제 항상 얘기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 도너츠랑 이제 머그컵이랑 똑같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라든가, 이제 그런 것도 들었을 땐 뭔가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 늘려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뭐. 그걸 이제 가려면 이제 수학을 또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뭐, 그렇겠죠. 우주의 공통 언어이겠네요. 라는 생각을. 더 이상은 이렇게 진전을 못 지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고 네. 알아낸 네. 그런 어떤 인식론 체계 중에서 네. 이 수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 네. 다른 것들은 다 기각이 되는데 사실 언어라는 거는 상당히 지구 대기에 적합화된 그런 도구잖아요. 네네. 그렇다면 다 이렇게 기각하고 남아있는 네.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수학이다. 그 정도로 말을 하면 무난할 네.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이제 과학자분들 옆에서 보면은 몇 가지 되게 감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 무슨 반응이지 저것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이 좀 재미있는 것 같기는 해요.